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몰스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진짜 구독자님들에게 많이 감사드립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그저 그냥 테슬라 좀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서 좀 영상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 사실 AI 도움을 많이 받고, 너무 이렇게 전공 지식이 없어도 AI랑 많이 대화하고 조금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인투이션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부족한 영상에 참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참,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많은 제 개인적으로 갈등이, 근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저더러 반도체 하라고, 전공이니까 반도체 쪽 하라고. 근데 저도 제가 전공한 분야, 반도체는 분야가 정말 넓습니다. 그 정도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오늘 사실 일론 머스크가 ASML 테크 컨퍼런스를 이렇게 어텐드하고 지금 테라팹의 정신이 굉장히 팔려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어차피 당분간은 반도체를 주로 다루지 않을까.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한 거를 그냥 쉐어하는 정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는 정말 분야가 넓습니다. 저라고 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 이런 반도체 관련 뉴스 보면은 찾아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댓글들 이런 거 보니까 ASML에 계신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최근 유럽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정치 성향 때문에. 근데 ASML은 장비 회사라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요구를 좀 거부하기는 어렵죠. 고객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게 고객을 가려받을 지금 상황은 아니니까요. 근데 또 이런 게 패터닝, 그리고 이런 노광이라고 하죠. 포토리소 장비가 병목이니까, 일론 머스크를 가뜩이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일론 머스크를 좀 도와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아직도, 그리고 다른 분이 추천해 줘서 안델공황님의 그런 ASMR 인터뷰도 너무 그런 영상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추천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ASMR은 사실 조립회사입니다. 이미 익히 알려져 있는 거였는데, 이 분야에 저도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었었고, 거기 연구소가 있고, 사실 가깝게 일하는 저도 친구분이 있어서, 박사 때 알던 친구들도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그 광원은 미국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 기술이 많이 녹아 들어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의 어떤 제재에 있어서 미국 기술 및 부품이 들어가면 당연히 수출 통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향에서 절대 자유로운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원이 꽤 핵심적이라는 게 이미, 그러니까 니스트죠. 미국의 내셔널랩 중 하나인데 거기 보고서에도 이미 적혀 있을 정도로, 이미 옛날 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던 얘기들이라서, 그러니 어느 정도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에서 이럴 땐 미국을 등에 업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저 유럽의 문화도 섞여 있고 참 복잡한 회사죠. 그래서 보통 C 레벨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느라 실무에 이제 영향을 잘 못하는, 이런 게 이제 매니지먼트죠. 어떻게 주주들과의 그런 돈 관계, 혹은 이런 정치 외교 관계들을 보통 C 레벨에서 많이 이걸 핸들링을 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 그러니까 ASML이 워낙 큰 회사니까요,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런 테크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고 결국은 테라팹에도 많이 관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그쵸. 그 마무리를 하고,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뭔가 더 디스트럭티브한, 그러니까 산업을 정말 천지개벽할 걸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팹을 꾸리는 것을 거의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이러면 쉽지 않을 텐데, 다른,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과 저도 의견은 사실 괴를 같이 하죠. 워낙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저도 깊이 관여 있다 보니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이런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건 뭐 카피 앤 페이스트 안 돼. 그냥 뭐 중국이 따라하고, 그 중국이 정말 많이 쫓아오고 있죠. 근데 이런 반도체를 만든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아트죠.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갈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얽히설키 얽혀 있는 거라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운 동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려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근데 시간이 저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 방식을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TSMC급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80조 원 정도인데 이거를 뭐 지금 뭐 한 해에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꽤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산 주체가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 또 스페이스X도 다뤄야 되는 게 생산하는 주체가 거의 스페이스X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수요 및 R&D 파일럿 라인, 그러니까 설계 및 파일럿 쪽을 담당하는 것 같고, XAI죠. XAI는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아닌 것 같다. 근데 테슬라도 관여는 깊게 돼 있다. 근데 생산 주체단이라는 것도 이번에 새로 밝혀져서. 근데 이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일론 머스크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 2030년을 봅니다. 본격 웨이퍼 팹 생산에. 이러면 이제 투자자들과 어떤 이제 괴리가, 큰데, 그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되는 거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분이, 다른 사람이면 제가 거들떠를 안 보겠지만,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X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한, 그런데 이제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좀 극단적인, 가능성이 별로, 그러니까 낮지만, 그러니까 높진 않지만, 아예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좀 너무 무리한 서사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근데 그건 아직 좀 더 지나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깎아내리는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스타링크에 대해서 이거 크게 될 것 같다. 그리고 정말 빨리 될 것 같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필했더니 그때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뭐 말도 안 된다. 지금 AI가 정리해줬듯이 뭐 진짜 수익성 절대 안 나고 그리고 뭐 한국 같은 데야 워낙 이제 잘 발달됐으니까 뭐 안 되고 뭐 그런 비난이 쇄도했는데 지금 돈 벌잖아요. 스페이스X에서 지금 스타링크는 돈을 법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예상도 했었죠. 그것만 떼다가 상장한다라든지. 남들이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계속 꾸역꾸역 해내는 게 이분의 장점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인데. 그리고 테슬라가 막 망했고 뭐 별로, 그러니까 기대만큼 돈을 못 버는 거지 완전히 이 산업 자체 트렌드를 바꾸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건 사실입니다. 이 회사 돈을 어느 정도 벌어요. 이 회사 말고 중국 회사 말고는 근데 중국도 사실은 아직도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은 조금 정부의 어떤 히든 피가 있긴 하지만 뭐 중국 어쨌든 그럼 중국 제외하면 사실 테슬라만큼 돈을 버는 회사가 없습니다. 전기차로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의 눈높이랑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좀 비판적인, 뭐 그것도 이해는 한다지만, 멀쩡히 돈 잘 벌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수익을 꽤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스페이스X에 대한 밸류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후려친다라든지, 그거는 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논란이 많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 그것도 이해는 되지만 기술적으로는 이분이 손을 대면은 참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그런 걸 해결하는 게 이미 너무 그 자기 트랙 레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이제 이런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에 관해서는 좀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자기의 주관이 많이 저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오랫동안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너무 그런 걸 뒤집어 엎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저도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지 참 이번에 조심스럽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반도체도 하시겠다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이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시간이 오래되고 돈을 확실히 투여하면은 사실 확실한 사업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 기간을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 많은 긴 시간 동안 많은 어떤 시행착오 및 챌린지가 올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핸들링 할 거. 그게 원래 이제 CEO의 잡이긴 한데, 저도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지, 기존에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반도체 구조를 가지고 이걸 단축시키려고 하는 건데,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아무리 AI가 도입된다. 이미 AI가 제가 눈에 많이, AI가 이미 도입되고 있다. 그래도 힘듭니다, 여기. 근데 딱 하나 이 구조적으로, 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팹을 만들 때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수요처입니다. 누가 사가야 될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격을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 스트레스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테라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1도 없습니다. 수요는 확실하죠. xAI가 쓰든 스페이스X가 쓰든, 그러니까 뭐 스타링크 위성칩, RF 통신칩부터 해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옵티머스, 테슬라 FSD 칩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외부 고객이 아예 없어도, 일론 머스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외부 고객이 없어도 그냥 돈만 들여서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든 돌아갈 거라는 확신은 저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팹 같은 경우 보면은 수지타산이라든지 그게 다 사실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테라팹은 그게 걱정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차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든 되는 거는 사실이죠. 그거는 뭐 저도 100% 믿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돈과 시간이 걸리고, 지금 인허가 구조를 보면은 정말 삼성 테일러 투자보다도 크게 한다니까요, 이분이. 근데 물론 이제 그 시간도 100% 믿기가, 지금 보면은 뉴스들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가 약 한 40% 지연되고 있죠. 계획한 거에 비해서. 그러면 그만큼 KPX가 덜 투자되는 겁니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에 이제 또 의존해서 또 너무 투자를 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한다는 이게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반대에 부딪히면은 뭐 대략 한 반 토막은 안 하는 거니까요. 미뤄진 거고, 미뤘고 그걸 한다는 또 보장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 기업 간 계약이 그렇게 참 어렵다라는 것도 제가 조사하면서 다시금 알게 되는 게, 진짜 개인이 사고 파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워낙 큰 규모고 큰 돈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시간별로 어떻게 될 거고, 그냥 무작정 돈을 다 한 방에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돈을 쓰는 사람이 좀 갑이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게 미뤄질 수 있을 거라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의 광고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크게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도 딜레이 돼 있고,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다시 한번 보더라도 수요처는 확실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만들기만 해라 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밖에다 안 팔아도 충분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좀 더 기술적인 또 깊이를 원하시면 제가 또 한번 찾아보고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